이별하고 3주가 지나고 상대의 SNS에 여행가 서웃고 있는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이 사진을 보고 생각합니다. 아직 후폭풍이 안 온 건가? 아니면 이미 다 끝난 건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몇 주만 지나면 술을 마시고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그리워졌다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의 후폭풍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에게 후폭풍이 누구에게만 나타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기다림이 정말 답이 될 수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막연하게 기다려야 할 이유가 사라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피형에게 후폭풍이 오는 경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의미 있었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사랑했다, 즐거웠다, 잘 맞았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의미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이 혼자서는 잘 다루지 못하는 감정을 관계 안에서 일정 부분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회피형은 겉으로 보면 의존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서적 안정의 일부를 상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폭풍은 이 구조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만 나타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대가 정말로 사라지고 연락도 끊기고 대체할 대상도 없을 때 그제야 감정 차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후폭풍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별 직후 다른 사람으로 감정을 분산시킨 경우, 일이나 취미로 바쁘게 지내며 감정 회피에 성공한 경우, 이 관계를 원래 오래갈 관계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정리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회피형은 정말로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폭풍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늦게 시작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후폭풍은 반드시 온다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이별 후 2주에서 한 달쯤 지나서 술을 마시고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그리워졌다는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피형의 후폭풍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불안형에게서나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회피형은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는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느끼더라도 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 회피형이 너무 멀쩡해 보일 때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아무 미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는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차단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 연락을 기다리거나 먼저 연락을 하면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형의 후폭풍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회피 정도나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별 직후 약 3개월 정도는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가 낫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리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회복이 된 게 아니고 감정 차단이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후폭풍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시기입니다. 일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겉으로 보기에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뤄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간에서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균열이 생깁니다. 대체 관계가 잘 되지 않거나 삶의 스트레스가 커지거나 아프거나 외로움이 깊어질 때, 이때 조용히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만큼 편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때 내가 너무 쉽게 끝냈나. 이 시기가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때도 감정이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와도 상대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다린다고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폭풍과 제외는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폭풍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인식의 과정입니다. 제외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다시 선택하고 행동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후폭풍은 왔지만 연락하지 않는 경우, 그리워하지만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다린다고 후폭풍이 반드시 오는 것도 아니고 후폭풍이 와도 연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도 관계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별 후 상대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오랜 기간 동안 당신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기다림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결과를 바꾸는 행동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를 묶어두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거절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면 사람은 아프지만 조금씩 회복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은 아닐 뿐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 생각들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관계에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신호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SNS, 우연한 접촉,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후폭풍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회피형의 후폭풍은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늦게 처리되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후폭풍이 오든 오지 않든 그 결과가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회피형의 감정 처리 속도에 당신의 회복 속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후폭풍이 오면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후폭풍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 상태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점점 흐려집니다. 상대의 감정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걸 멈추는 것, 그게 전략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회피형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